안녕하세요. 저는 88세 내과 전문의 정우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며칠 전에도 74세 여성 환자분이 피곤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밤이 너무 무서워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듯 남편을 깨웠는데, 그날은 두 다리에 동시에 와서 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도 안 닿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 뒤로는 잠드는 게 겁이 나요. 그분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 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쥐라는 건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기력함과 공포가 함께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날 저는 이 환자분께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손으로 직접 통증을 푸는 법, 그리고 잠들기 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예방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그 환자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방법이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서 남편도 안 깨워도 돼요. 잠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나는 고통을 이제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증을 없애는 첫 걸음이 되어 드릴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네 가지예요. 이 중 한 가지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1. 손 하나로 통증을 멈추는 비상 탈출 버튼 합곡혈 자극법. 74세 여성 환자분은 자다가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와서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손도 안 닿고 너무 아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하나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지점,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 합곡혈입니다. 이 지점을 3초간 꾹 누르기만 해도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근육 경련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쥐가 나면 이보다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합곡혈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누르면 효과적인 응급처치점입니다. 반대 손을 눌러도 괜찮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쥐가 나는 그 순간에 눌러주는 겁니다. 합곡혈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와 연결된 자리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통증 신호가 차단되며 근육의 경련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그 순간 손 하나로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비상 탈출 버튼, 그게 바로 이 합곡혈입니다. 이 고통을 잠재우는 놀라운 신경 자극법 입술 가운데 꼬집기. 68세 박미영 어르신은 새벽에 쥐가 나서 119를 부르려다 손까지 마비가 와서 휴대폰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제가 알려드린 입술 가운데 꼬집기였죠. 위쪽 입술 가운데를 5초간 세게 꼬집고 3번 반복해 보세요. 이 부위는 몸을 진정시키는 신경이 밀집된 곳이라 고통 신호가 차단되면서 다리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짓말처럼 풀렸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밤마다 쥐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 부모님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한 번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직접 효과 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3.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 발끝 천천히 당기기. 최영호 어르신은 아내가 감기로 누워있어 깨우기 미안해 혼자 끙끙 앓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누운 채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셨더니 통증이 금세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아픈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갑작스러운 수축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으니 호흡을 고르며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통증 완화의 마무리 루틴 따뜻한 찜질과 부드러운 마사지. 쥐가 난 부위는 순간적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차가워지고 근육이 더 굳게 됩니다. 이때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온 찜질을 해주시고 손으로 살살 문지르듯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면 빠르게 풀립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손으로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놀란 근육을 천천히 달래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이면 다 본 거 아닌가 하고 끄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요약과 생활 속 예방법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나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약 정리 한 문단. 쥐가 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곡혈 누르기. 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부위를 3초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입술 가운데 꼬집기. 위쪽 입술 중앙을 5초씩 3회 꼬집어 주세요. 세 번째, 발끝 천천히 당기기.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번째,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 찜질팩 또는 손으로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쥐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나만 자꾸 쥐가 날까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세 김철수 어르신인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물도 열심히 마시고 바나나도 매일 먹고 칼슘 약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쥐가 날까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이거였어요. 며칠 전엔 쥐가 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이제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저는 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고 칼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혈압약 때문일 수도 있고 잠잘 때 몸이 차가워져서일 수도 있어요. 79세 정순이 어르신의 눈물 나는 이야기. 또 다른 분은 79세 정순이 어르신이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원장님, 저는 손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도 준비하고 예쁜 한복도 맞췄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쥐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에 못 가고 집에서 울었어요. 손자 결혼식을 놓쳤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려면 쥐가 나는 진짜 이유부터 찾아야 해요. 단순히 물 부족이나 칼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물 마시면 괜찮아진다던데, 칼슘 먹으면 좋다던데 하고 따라 해봐도 쥐가 계속 나서 답답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쥐가 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쥐의 원인 말고 진짜 원인들을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하고 말하지만 그건 쥐가 나는 여러 이유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다양해요. 우리 몸의 상태, 먹는 약, 피가 잘 통하는지 여부, 몸의 온도 변화, 근육이 힘들었을 때 등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60세 넘는 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쥐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몸속 좋은 성분들이 부족할 때예요. 우리 몸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 같은 역할을 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 큰 원인인데요. 바나나, 감자, 두유, 콩나물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바나나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밤에 쥐가 나던 분들이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딱 굳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몸에 물을 빼주는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이런 성분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두 번째, 잠잘 때 몸이 추워질 때예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근육이 쉽게 딱딱해질 수 있어요. 마치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세 번째, 물이 부족할 때예요. 낮에 열심히 활동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경우예요. 나이가 들면 목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게 돼서 물 마시는 걸 깜빡하기 쉬워요. 네 번째,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무릎이나 허리, 발목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근처 신경을 건드려서 어떤 근육만 자꾸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전선이 눌려서 전구가 깜빡이는 것과 비슷해요. 다섯 번째, 근육이 너무 피곤할 때예요. 하루 종일 걷거나 서서 일한 날 또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근육이 놀라서 쥐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은 보통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물도 마시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계속 쥐가 나지?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자주 쥐가 나신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서 만약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유독 한쪽 다리만 자꾸 쥐가 날 때, 쥐가 풀린 후에도 아픈 느낌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때,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이런 경우에는 피가 잘 통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혈전 같은 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어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조심해야 할 잘못된 방법도 있어요. 쥐가 나면 고무줄을 다리에 감아라, 식초를 바르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담그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운 물은 피가 흐르는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고무줄은 피를 더 못 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안전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방법들이에요.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심해 하는 경고 신호예요. 그냥 아프니까 풀어주기만 하면 안 되고요. 왜 그 근육이 딱딱해졌는지, 왜 그날 더 심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쥐가 다시는 나지 않게 이렇게 생활해 보세요. 85세 한봉수 어르신은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원장님, 매일 밤 두세 번씩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남은 인생이 이렇게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싶어 우울해져요. 저는 한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쥐가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해요. 작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좋은 습관이 쥐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발 담그기와 감자 대추차를 꾸준히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원장님, 한 달 넘게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푹 잘 수 있어서 낮에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73세 김영희 어르신은 처음엔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대해 좀 의심하셨어요. 원장님, 발 담그기가 뭐 그리 대단할까요? 그냥 씻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끝의 작은 혈관들이 활짝 열리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쥐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이 딸이 사다 준 조격기로 첫날 발 담그기를 해보셨대요.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30년 만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저녁 드라마 보면서 매일 발 담그기를 하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알려드리고 좋은 결과를 보신 4가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만 담가 보세요. 이건 제가 권해드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매일 하시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그면 발끝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활짝 열리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전에 피가 훨씬 더 잘 통하게 돼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에 살짝 대봤을 때요, 따뜻하네 하는 정도면 돼요. 그리고 발을 깨끗이 닦은 후에는 양말을 너무 조이지 않게 느슨하게 신거나
전기 매트를 약하게 틀어두면 쥐가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둘째, 잠잘 때 다리 밑에 낮은 베개를 받쳐보세요. 누워만 있어도 쥐를 막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잠을 잘 때 다리 밑에 낮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두면 다리가 심장보다 살짝 높아져서 피가 다리로 더 잘 흐르게 돼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반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다리 밑에 베개 없으면 왠지 불안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셋째, 하루 한 잔 미네랄을 채워주는 감자 대추차를 마셔보세요. 쥐는 우리 몸에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할 때 자주 생긴다고 했죠?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만든 방법이 바로 감자 대추차예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껍질째 얇게 썬 생감자 1개, 씨를 뺀 대추 3개에서 5개와 물 1리터. 이 세 가지를 작은 불에서 2~30분 정도 보글보글 끓이면 돼요. 매일 저녁 따뜻하게 한 잔씩 마셔보세요. 감자에는 칼륨이 많고 대추는 칼슘과 피가 잘 돌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속도 편안해지고 다리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넷째, 자기 전 딱 1분 스트레칭 루틴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잠자기 전에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딱 1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1.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요. 2.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줘요. 3. 두 다리를 모두 쭉 펴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서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요. 이 동작들은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의 근육을 모두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쥐가 나기 직전에 찌릿했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지금 힘들어요 하는 조용한 외침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밤은 더 길어지고 아픔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면 그 경고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을 거예요. 발 담그기, 다리 베개 받치기, 감자 대추차 한 잔, 1분 스트레칭,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투자해도 쥐 걱정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쥐가 계속 나는 분들이 흔히 놓치는 4가지 주의사항. 76세 윤순자 어르신의 깨달음. 앞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잘 따라 하셨다면 쥐는 분명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도 가끔 다시 쥐가 나요. 왜 그런 걸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순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하나였어요. 원장님,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자기 직전에 물을 한 컵씩 마셨는데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쥐가 더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윤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78세 조명기 어르신의 시행착오. 조명기 어르신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쥐에 좋다는 영양제를 무려 6가지나 동시에 드셨어요. 원장님, 마그네슘, 칼슘, 칼륨,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3까지 다 사서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조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많은 영양제가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 하나씩만 드시기 시작하니까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쥐가 자꾸 생기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4가지 실수와 잘못된 습관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라길래 자기 직전에 마셨어요. 는 안 돼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쥐가 나는 원인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물을 마시는 시간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때 몸의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쥐가 더 잘 날 수 있어요. 정답은요?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아주 소량만 드시고 잘 때 몸이 차지 않도록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는 게 중요해요. 둘째, 양말을 꽉 조여 신으셨나요? 는 안 돼요. 발이 시려서 양말을 꼭 끼고 잡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피가 잘 통하는 걸 방해해서 쥐를 더 잘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정답은요? 발목에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느슨한 양말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잘 때만 신는 수면 양말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제품을 추천해요. 셋째, 종아리에 쥐가 나자 주먹으로 세게 쳤어요. 는 안 돼요. 너무 아프면 본능적으로 쥐가 난 곳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거나 주무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미 쥐가 나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근육은 아주 예민한 상태예요. 이때 강하게 때리거나 자극하면 근육이 더 상하거나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답은요? 강하게 자극하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듯이 눌러주고 따뜻하게 찜질을 하면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넷째,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마구 섞어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마그네슘이 좋대서 샀고요. 칼슘도 먹고요. 칼륨까지 사다 놨어요. 이런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미네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원래 드시던 약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특히 몸에 물을 빼주는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정답은요? 영양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고 혹시 원래 먹는 약과 괜찮은지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능하다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미네랄을 채우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쥐가 자꾸 나는 분들이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네 가지예요. 자기 직접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발목을 꽉 조이는 양말을 신는 것, 쥐가 난 곳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것, 아무 계획 없이 여러 영양제를 섞어 먹는 것, 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쳐도 다시는 쥐가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쥐 없는 생활 루틴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쥐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하는 방법부터 쥐가 생기는 원인, 예방 습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면 되는지 실제로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 수분과 미네랄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건 우리 몸의 순환을 깨우는 기본이에요. 단순한 물도 좋지만 미지근한 온수에 소량의 소금이나 레몬즙을 넣어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해질 균형을 서서히 맞춰줘요. 그리고 우유나 바나나, 시금치, 계란 같은 미네랄 풍부한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영양은 하루치가 아니라 매일 누적되는 거예요. 오후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다리 혈액순환 챙기기.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 한 번은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발끝 들었다 내리기, 종아리 당기기 같은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2, 3회 해주세요. 식사 후 가볍게 걷고 틈틈이 다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저녁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저녁 예방의 황금 시간이에요. 저녁 8시쯤부터는 쥐를 막는 핵심 루틴이 시작돼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5분 말초혈관을 열어줘요. 특히 겨울철에는 필수예요. 감자 대추차 한 잔, 생감자와 대추를 끓인 차는 칼륨과 칼슘을 보충해주며 몸을 편안하게 풀어줘요. 다리 밑에 낮은 베개 받치기 자는 동안 다리로 가는 혈류를 돕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해요. 잠자기 전 1분 스트레칭, 침대에 앉아 발끝을 당기고 허리를 살짝 숙이며 다리 전체를 풀어줘요. 무리하지 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한 달 이내에 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건강에 진심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는 동안 주의할 점. 잠자리에 들 때는 양말은 너무 조이지 않게, 이불 속은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체온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
몸이 차가워지면 다시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을 억지로 마시지 말고 저녁 8시 이후엔 작은 컵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권장드려요. 마무리하며 내 몸의 언어를 듣는 연습.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위험합니다라는 우리 몸의 조용한 외침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 10분만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쥐 없는 평온한 밤은 분명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사례는 실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재구성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 원칙과 실제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제공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